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2차 함수를 배우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총집합하여 좀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y는 ax제곱이라는 기본 형태를 가지고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를 볼 수 있어요. a가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하세요 라고 한다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y는 a 곱하기 x축으로 플러스 5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라고 적어주죠. 제곱,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붙여주죠. 그림을 생각을 해봤을 때 원래 그래프는 a의 값이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2차 함수 그래프를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면 x축으로 5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 요 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a의 값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얀 그래프의 폭과 이 노란 그래프의 폭이 서로 일치할 것이며 x가 5라는 그래프에 대하여 좌우 대칭인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x는 5, 이 식을 뭐라고 불렀냐면 축의 방정식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럼 이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것이며 왼쪽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점이 꼭지점이죠. 그 꼭지점의 좌표가 5,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식만으로도 꼭지점의 좌표가 5,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1. 그럼 이 그래프는 원래 기본 형태가 뭐였어? y는 마이너스 2x 제곱 그래프가 가장 기본 형태였겠죠? 이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그래프가 이런 식을 갖게 될 거야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꼭지점의 좌표 라고 한다면 여기 마이너스 3, 여기가 1, 마이너스 3,1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축의 방정식, 보통 우리가 축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x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얘는 기울기가 음수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인 그래프다 라고 말했어요.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왼쪽을 바라보면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죠. 우리는 축의 방정식을 마이너스 3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은 왼쪽을 말하는 거고 그때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위로 볼록이라서. 그럼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지나가지 않는 4분면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아? 그래프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1. 자, 요 점이 꼭지점이에요. 그리고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죠. x에다가 0을 넣는 이유는 y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x에다가 0을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18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17 나오겠죠? 저 밑에 마이너스 17 자리를 지나간다 라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를 지나가겠죠? 이렇게 떨어져 좌우대칭. 그러면 몇 사분면을 안 지나가냐면 1사분면을 지나가지 않는 2차 함수 그래프. 여기까지도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이런 그래프의 형태를 y는 a 곱하기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 꼴이라고 하는데 이 꼴을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 식을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해요.
즉 전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배웠었죠.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거기에 플러스 1 전개를 끝까지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7 요렇게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앞에 숫자 있고요. 여기도 숫자 있고요. 여기도 숫자가 있죠. 이 숫자들이 얼마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꼴을 살펴보자. 그 꼴을 살펴봤더니 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같은 2차 함수야. 그런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2차 함수라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꼴이 어떤 모습이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이에요. 그럼 요것도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러한 꼴, 얘를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은 이 일반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렛츠고! 자, 이렇게 왼쪽에다가 다시 적어봤어요. 표준형이 있고요. 일반형이 있어요. 그런데 표준형이 전개가 돼서 일반형이 됐다는 거를 아까 전에 예지를 하나 들어주면서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이 a의 값이 여기에서의 a의 값과 서로 똑같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이 일반형 역시 기본 꼴은 y는 ax제곱에서 시작했다라는 거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의 값이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일 것이며 a가 0보다 작으면은 위로 볼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형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했어요. 전개를 했을 때 일반형이 나왔다라는 거는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보자라는 건데 y는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완전제곱식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딱 드나요? 완전제곱식의 형태의 특징이 뭐냐면 가운데에 있는 항을 개수만 뽑아가지고 2로 나눈 다음에 제곱을 하죠. 그 제곱한 값이 요 뒤쪽으로 온다라는 걸 우리가 앞서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2로 나눈 다음에 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뭐가 나오나요? 4a 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야. 그럼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제곱도 있을 텐데 그게 앞에 있는 a랑 곱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4a분의 b제곱. 자, 그러면 얘가 완전제곱식이 됐으니까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완전제곱으로 묶어주고요. 통분을 해주면은 플러스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저 표준형이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꼭지점의 좌표를 말해보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를 말할 수 있고요. 축의 방정식을 말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즉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거는 꼭지점의 x좌표와 축의 방정식 요게 중요하게 다루어질 내용일 거예요. 이 뒷부분에 있는 y좌표는 딱 봐도 복잡하죠. 이거를 내신을 위해서 외우게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나는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외우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고친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주의예요. x좌표는 우리가 외웁시다. 왜냐하면 이게 뒷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 축의 방정식과 x좌표가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위로 블록인 2차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던 거야. 그럼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a와 b와 c의 부호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보편적인 문제예요. 그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거는 c의 부호인데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c가 바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y절편이거든. 그림을 봤을 때 y절편의 값이 0보다 위쪽에 있죠. 양수라는 거야.
즉 C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를 그림만 보고도 단박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Y절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또 한 방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요 위에 있는 A와 이 밑에 있는 A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A의 값의 부호에 따라 위로 블록과 아래 블록이 결정이 됩니다. 얘는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A의 값은 0보다 작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프만 보고 우리는 A와 C의 부호를 빠르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B가 관건이 될 건데 여기 축이 있습니다.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 그랬죠. 마이너스 2a분의 b가 오른쪽 양수 쪽에 있어요. x의 값이 양수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라는 거죠.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2a분의 b가 0보다 작다는 말이고요. 그 말은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B의 부호는 0보다 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림이 만약에 왼쪽에 있었다고 해봐요. 그림이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었다고 한다면 축이 똑같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될 건데 그게 왼쪽에 있기 때문에 0보다 작았겠죠. 똑같아요. 마이너스 2a분의 b값이 0보다 작았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2a분의 b값이 0보다 컸기 때문에 이때는 a와 b의 부호가 서로 어땠을까요? 같았겠죠. 그래서 나는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다. 뭐가 같고 뭐가 다르다는 거야? A와 B의 부호가 같고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야. 꼭지점의 위치에 따라서 A와 B의 부호 결정이 바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예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림이 있어요. 이번에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해보자. 얘도 마찬가지야.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래프야. A와 B와 C의 부호를 다시 결정을 할 건데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A의 값이 0보다 커요. C를 보면은 Y 절편이 0보다 작기 때문에 C는 0보다 작아요. 그런데 꼭지점이 왼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을 거야. 이렇게 A, B, C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저런 일반형 문제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축을 기준으로 왼쪽을 바라보면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고 오른쪽을 보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이러한 형태들은 우리가 이미 앞서서 많이 읽어왔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문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념원리 기본 예제 문제들을 쭉 풀어보려고 합니다. 1번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그래프를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전체제곱 플러스 q꼴로 나타내었다. 즉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겠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앞서서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그거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여기서부터 실전으로 풀게 될 거예요. 보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밖으로 빼주고 정리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럼 얼마를 더하고 빼야 합니까? 그렇죠.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 마이너스 4가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곱해가지고 플러스 2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될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a, p, q 값을 구해주세요. 여기에서 a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이며 p라고 한다면 잘 봐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거죠. p 값은 얼마예요? 2죠. p는 2. 그럼 이제 q 값을 보죠. q 값이 얼마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a, p, q를 모두 곱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a, p, q는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돼요? 2번 문제 보죠.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차례대로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축의 방정식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형태에서 축의 방정식이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어요. 그때 y좌표가 꼭지점의 좌표가 될 건데 이거는 우리가 외우지 말자라고 했어요.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4죠.
B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면 플러스 플러스 바뀌고 얘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축의 방정식을 구해세요. 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축방을 구하면 x는 1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꼭지점의 좌표가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겠죠? x가 1일 때 y의 값을 구하자 x에다가 1을 대입하세요. 그럼 얼마가 나오니까 5가 나오겠네. 그래서 1, 5 이렇게 구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모번 답안에서는 저것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겠죠? 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거기에 플러스 9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꼭지점의 좌표가 1, 5 이렇게 나타내는 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x는 1 이렇게 풀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앞으로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 3번 문제 보죠. 다음 중 2차 함수의 그래프는 하고 나왔어요. y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인데 그 y절편이 3이라는 거를 한 방에 볼 수 있죠. 그러면 3 지나가고 3 지나가고 3 지나가고 3 지나가고 3도 지나가. 이런 세상이 다 지나가. 자, 다음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어때요? 같죠?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같기 때문에 왼쪽에 꼭지점이 있는 그래프를 찾아야 돼. 그럼 얘 탈락, 얘 탈락, 얘 탈락. 찍더라도 1번과 4번 중에서 찍어야 되는 거 알겠죠? 그 다음 축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끝나는 거지. 마이너스 2a분의 b야. 마이너스 2a 분의 b. 얘가 얼마니?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그러면 몇 번이겠어요? 1번밖에 없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 보여요? 4번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x가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하는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있어요.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먼저 볼게요. 축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2a 분의 b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의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 될 거고요. 축의 방정식이 얼마가 나왔냐면요. x는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럼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하는 영역은 이쪽 영역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x가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영역에서 우리는 감소하고 있다. 누가? y가. 이해돼요? 5번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진위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 경우는 표준형으로 고쳐놓고 계산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때가 많아요. 한번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3 밖으로 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해놓고 마이너스 2 가운데 있는 거 2로 나누고 제곱하죠. 플러스 4 그럼 마이너스 4가 곱해가지고 플러스 12가 될 것이며 따라서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죠. 꼭지점의 좌표는 2,10이다. 2,10이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y축과의 교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2이다. y좌표는 마이너스 2이다. y절편은 여기서 보는 게 편하죠? 맞는 말이에요. 세 번째, 마이너스 3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으로 10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플러스 10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맞는 말이죠. 3번,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잠깐, 이거 보류. 자, 그리고 5번, x가 2보다 작을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이거 위로 볼록이죠? 축의 방정식이 x는 2라고 나와 있어요. x의 값이 2보다 작을 때, 그 왼쪽을 말하는 거죠? x가 증가하면 y는 증가합니다. 그러면 5번이 틀렸죠. 그럼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건 어떻게 확인할까요? 실제로 그려보면 됩니다. 해볼게요.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었냐면 2,10이었어요. 그러면 x축이 밑에 있었겠죠. 왜? x축 자체가 y는 0이라는 그래프라고 했었거든. 근데 y가 10이라고 한다면 이 좌표는 y가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그림상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잠깐 돌아왔는데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서희는 내가 뭔가를 하나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냐면 판별식이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판별식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판별식이 짝수 공식과 그냥 공식이 있었는데 얘는 또 하필이면 짝수네. 그래서 짝수 공식을 써볼게요.
4분의 D라고 하는데 B'의 제곱, 6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66에 36 마이너스 6 하니까 30이 나와요. 얘가 0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도 서로 다른 두 점, 저렇게 해도 서로 다른 두 점. 어찌되었든 4번은 맞는 말이에요.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6x 거기에 플러스 1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 위해 플러스 9 마이너스 9 그럼 플러스 3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면 마이너스 3,4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3만큼 또다시 평행 이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꼭지점의 좌표 역시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할 거니까 어떻게 바뀌겠어요? 마이너스 6,7 이렇게 점이 바뀌겠죠. 꼭지점만 이동시키면 됩니다. 모든 그래프의 식을 전부 다 이동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꼭지점만 구하라고 했지만 나는 조금만 더 나아가서 식을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할 것 같은데 그치?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죠. y는 a 곱하기 x 플러스 6의 전체 제곱 플러스 7 이렇게 생겼으면은 마이너스 6,7이 꼭지점인 2차 함수 아니야? 맞죠? 그런데 여기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죠? 그래서 요 a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저 그래프가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봤어요. 확인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굿!